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 결합에 대해서 금속 결합까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6페이지입니다. 공유 결합도 여러분들이 발표를 또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 위주로 오늘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은 공유, 주고받는 게 아니죠. 같이 소유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플루오린이겠죠. 양성자 9개의 전자가 9개인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번째 껍질에 7개. 이쪽 플루오린도 7개의 전자를 갖게 돼요. 그런데 플루오린이라는 17쪽 원소는 전자를 한 개를 더 얻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데 전자를 뺏기고자 하는 플루오린은 없겠죠. 그래서 두 개가 모두 다 8개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선 주는 플루오린은 없으니까 공유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소유한 전자와 이쪽에 소유한 전자가 서로에게 공유가 돼서 이쪽에도 속하고 이쪽에도 속하는, 그래서 요 플루오린도 8개, 이쪽 플루오린도 8개의 전자를 갖게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자, 전자 중에서 조금 전에 말한 공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고, 공유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죠. 따라서 플루오린은 공유전자쌍 1쌍과 비공유 전자쌍 3쌍, 그래서 8개의 전자를 갖게 되면서 F2라고 하는 안정한 상태의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공유결합,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온결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온결합은 전자를 직접 주고받는 거죠. 줘서 양이온, 받아서 음이온, 그리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게 이온결합이었어. 반면 공유결합은 전자를 주려는 성질이 없는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에요. 비금속이라는 건 전자를 얻어서 안정한 상태가 되고 싶어하는 원소잖아. 그래서 공유를 선택을 하는 거죠. 주고받음이 아니라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가지면서 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보면 결합의 형태, 공유결합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교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6페이지를 보면 지금 수소와 염소 사이의 결합 나오죠. 수소와 염소 사이의 결합. 수소와 염소 사이의 결합도 수소 하나와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와 염소가 세 번째 껍질을 갖고 있는 전자 하나가 서로 공유해서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을 갖게 되면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 이산화탄소가 형성될 때 보면 탄소는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4개밖에 없어요. 산소는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6개가 있어. 그러면 산소는 전자가 2개 필요하고 탄소는 전자가 4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소 2개와 결합을 하는 거야. 그것도 이중 결합을 한단 말이지.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C와 O 사이에 이중 결합을 2개 가지면서 탄소도 8개, 산소도 8개의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에서 C와 O는 이중결합. 반면 질소끼리의 결합이 있어요. 질소끼리의 결합을 보면 여기서는 C하고 N이구나. 자, 탄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4개잖아. 근데 수소와는 결합을 하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의 결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N과 결합할 때 C와 N은
삼중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탄소는 8개, 질소도 8개, 수소는 2개만 있어도 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이런 식의 결합을 공유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3번을 보면 질소,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5개잖아. 그럼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해. 그러면 3개를 공유해야 돼요. 따라서 질소와 질소 사이에는 삼중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산소는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6개니까 2개가 더 필요하죠. 필요한 개수만큼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산소와 산소 사이에는 무슨 결합?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NH3, 암모니아나 CCl4, 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이전에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과서 뒤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구조식도 그릴 수 있고 결합의 종류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공유결합과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온 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자와 원자 사이에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에너지가 거의 없어. 서로 별로 가까워져. 점점 가까워져. 그러면 인력이 우세해요. 그래서 에너지는 낮아지면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너무 가까워.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해. 이럴 경우에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지금 수소라고 보면 수소와 수소가 서로 원자 상태로 있는데 너무 멀어. 그러면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들이 점점 가까워져. 거리가 가까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안정한 상태로 되면서 에너지는 낮아지게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이온 결합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요, 거의. 자, 수소와 수소가 그래서 적정거리, C 거리 위치에 왔어요. 그러면 요 사이가 결합 길이가 되는 거지. 공유 결합 길이. 그게 바로 얼마? 74 피코미터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핵과 핵 사이의 핵간거리가 74 피코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H의 원자 반지름은 얼마일까? 반으로 나눠야 되겠죠. 37 피코미터가 되는 거지. 37 피코미터. 수소의 원자 반지름은 37 피코미터. 수소의 공유 결합 길이는 74 피코미터. 자,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요 마이너스는 뭘 말한다? 방출. 에너지 방출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결합 에너지는 얼마다? 수소의 결합 에너지는 436 kJ per 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선생님이 발표 때도 질문을 했었던 거죠. A하고 B 중에 하나는 수소고 하나는 CL이야. 누굴까? A가 뭐고 B가 뭘까? 이게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A 볼게요. A는 일단 핵간거리가 가까워. B는 일단 핵간거리가 멀어.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 감이 와야죠. A가 뭘까? H가 되겠지. 핵간거리가 가깝잖아. 얘가 H2. 얘는 Cl2. 자, 가깝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크고 B는 결합 에너지가 작지요.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 자, 여기서는 지금 원소의 종류가 같을 때야. C가 메테인처럼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할 때가 있고, C가 이렇게 에텐처럼 이중 결합을 가질 때가 있고, C가 에타인처럼 삼중 결합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지금 결합이 탄소와 수소와의 결합으로 똑같아. 이때에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이거 선생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에테인을 비교해야 되겠네. C와 C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죠? 자, 에테인, 에텐,
에타인 사이에서 C와 C의 결합 에너지와 결합 길이를 비교하려는 거야. 자, 일단 결합 길이 먼저 비교해 볼게요. 결합 길이. 결합 길이는 누가 더 길다? 단일 결합으로 갈수록 길다. 결합 에너지는 어떻다? 다중 결합으로 갈수록 결합 에너지는 커진다. 그치? 단일 결합은 결합 에너지가 작아. 그 대신 결합 길이는 길어요. 이게 2중, 3중으로 갈수록 길이는 짧아지고 에너지는 커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 혼동하지 않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자, 이해하면 요거를 풀 수 있겠죠. 자, A, B, C에 해당하는 물질이 N2일까, O2일까, F2일까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뭘 했니? 단일 결합은 길이는 길고 에너지는 작다 그랬어. 자, 그럼 여기서 보자. N2는 무슨 결합? 3중 결합. O2는 2중 결합. F2는 단일 결합. 단일 결합은 길고 에너지는 작다 그랬지. 그러니까 뭘까? 자, 이게 F2가 되는 거예요. 요게 O2, 요게 N2가 되겠죠. N2. 결합 길이만 보고 우리가 앞에 써 있잖아. 원자 반지름이라는 거.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크니까? 핵전하량이 크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아져라고 했죠. 요거만 보면 F2로 착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쉬는 시간에는 가급적 교실에서 쉬도록 하고 친구들과는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가야 하거나 다른 용무로 인해 교실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소독하거나 씻고 교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광성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질문지에서 여러분들 조건을 잘 봐야 돼. 일반적으로, 모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좀 더 유심히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금속은 은백색 광택이 나타난다. 이 말은 맞다 틀리다? 일반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금속은 모두 은백색 광택을 갖는다. 이 말은 맞아 틀려? 틀리지. 왜냐하면 구리나 금은 은백색이 아니잖아. 그치? 따라서 금속은 은백색 광택이 나타나. 이거는 일반적으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의 성질에 포함돼. 그러나 금속은 모두 은백색 광택이 나타나.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야. 여기서도 보세요. 공유결합 물질. 일반적으로 분자로 존재한다. 이 말은 분자의 형태가 아닌 공유결합도 있다 없다? 있다. 원자결정 있잖아. 그죠? 따라서 분자로 존재하면 공유결합이 맞아. 그러나 공유결합은 모두 분자로 존재해. 이건 틀린다는 거죠. 공유결합 물질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다. 이것도 보세요. 원자결정 같은 뭐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거 녹는 점 막 3000도 넘잖아. 그지? 여기서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다라는 건 그쵸? 분자로 존재하는 분자 결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고체,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치? 얘네는 일반적으로 분자로 존재할 때의 중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용액이 됐을 때 전해질이 되는 경우 있지. 예를 들면 HCl 같은 거. 이게 기체 상태로 있을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수용액 상태가 되면 H+와 Cl-가 존재하게 되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물에 들어가서 전류가 흐르는 거. 전해질 물질이라고 하죠.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산, H2SO4나 HNO3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물에 들어가면 H+라고 하는 이온을 낸다. 다 알고 있죠. 산의 정의. 그렇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전해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공유결합의 성질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OX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의하세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거죠. 공유결합 물질에는 공유결정, 우리가 원자결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다이아몬드, 다 뭐로 돼 있니? 탄소로 돼 있어. 그죠? 탄소. 몽땅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무슨 모양? 정사면체 모양. 엄청 강해요. 우리가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비슷비슷한 아이들 비교하잖아? 그러면 누가 제일 강한 결합이냐면 공유결합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이렇게 공유결정들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이온결합 물질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만큼 공유결합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공유결합 그러면 다 기체 상태의 분자결정만 생각하는데 이런 원자결정, 공유결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부 공유결합에는 아까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낮다라고 했지만 녹는 점이 매우 높은 이러한 공유결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흑연 잘 알고 있죠. 육각형 이렇게 탄소가 육각형 모양으로 계속 연결이 돼 있어. 또 2층과 2층 사이에 결합이 또 이루어져 있어. 자, 요 결합은 되게 강해요. 근데 요 결합은 되게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흑연, 연필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잘 끊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필심으로 만들어 쓰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탄소 중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비금속이면서 전기전도성을 갖는 건 흑연이 유일하죠. 물론 신소재, 우리가 만든 그래핀 이런 거는 탄소 동소체야. 당연히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그거는 자연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비금속 물질 중에서 유일하게 전류가 흐르는 건 흑연. 그 이유는 탄소가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결합선이 3개야. 아까 다이아몬드는 정사면체였으니까 4개였잖아. 3개라는 말은 어딘가 하나에 결합하지 않은 전자가 있다는 거죠. 이 전자들이 막 돌아다녀. 마치 자유전자처럼. 그래서 전류가 흐르도록 해요. 그래서 흑연은 전기전도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보면 정육각형 모양이 반복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 그러나 위와 아래 사이에, 요 위와 아래 사이의 결합은 약하기 때문에 부스러지기 쉬워요. 그러나 공유결합 자체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흑연의 녹는 점도 3000도 이상으로 매우 높다라는 것. 탄소가 결합선을 3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다라는 것도 흑연에서는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지금 했던 걸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보면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공유 결합은 분자를 구성하는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 하나의 종류의 원소가 반복적으로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든 공유 결정이 있어요. 자, 위에 얼음, H2O라고 하는 분자식을 가져. 드라이 아이스도 고체 이산화탄소죠. CO2라고 하는 분자식을 가져. 아이오딘도 I2라고 하는 식을 가져요. 자, 이렇게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을 분자결정, 공유결합 중에서 분자결정이라고 해요. 자, H2와 H2O 사이에 여기가 수소결합인 거야. 수소결합은 그러니까 화학결합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부분적인 음전화와 양전화 사이에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른 것보다는 높은 거지. 물,
0도에서 녹고 100도에서 끓잖아. 반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8도죠. 끓는 점이 어마어마하게 낮잖아. 아이오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 약할 때는 끓는 점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 원자 결정은 다이아몬드나 흑연 이런 거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야. 공유결정. 몽땅 다 노로만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녹는 점이 엄청 높아. 3000도 이상으로 높아. 석영도 마찬가지죠. Si가 O와 SiO2 결합을 하고 있죠. 다 공유결합으로. 따라서 이것도 매우 단단한 결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상온에서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공유결합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금속 결합은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은 전자를 버리기 쉬운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따라서 금속 자체가 양이온이 되면서 자유전자가 생기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전자들이 말 그대로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양이온과 양이온을 전자가 연결을 해줘.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양이온이 된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것들을 연결해 준다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화학식 CU라고 쓰잖아. 그러면 이거는 CU 하나만 있어도 CU고 CU가 E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들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덩어리 상태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CU라고 화학식을 쓰지요. 조심해야 돼. 하나, 원자 상태로 존재할 때도 CU, 이렇게 금속 결정으로 있을 때도 CU라고 화학식을 써준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지금 보면 플러스가 된 금속 양이온 사이에 전자들이 이것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단단한 결합, 이거를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금속 결정이라고 하죠. 자, 금속 결정 같은 경우도 분자식을 쓸 수가 없어. 결정은. 그래서 그냥 가장 간단한, 이게 만약에 이게 F이다 그러면 그냥 Fe, CU면 그냥 CU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금속 결합. 자, 금속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크지요. 뭐가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일단 이온이나 전자가 있으면 전류는 흐른다고 보면 돼요. 이온이나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일정한 방향을 갖게 돼.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죠. 따라서 금속 결정은 전기 전도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자, 열 전도성도 마찬가지죠. 열 전도성도 자유전자 때문에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열 전도성도 매우 큽니다. 자, 금속 결정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으면 이온 결합 물질처럼 쪼개지지 않죠. 잘 부서지지 않아. 왜냐하면 자유전자가 또 가서 메꿔주고 또 가서 메꿔주고 하면서 결합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잘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도 결합이 계속 연결이 돼. 그 대신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 납작해지거나 아니면 늘어나겠죠. 자, 이게 계속 늘어나서 실처럼 되는 거, 철사, 구리선 이렇게 되는 게 연성. 철판, 구리판 이렇게 퍼져서 판이 되는 건 전성이라고 해요. 판이 되는 건 전성 때문이고 실처럼 선이 되는 건 연성 때문이다. 모두 다 자유전자 때문이죠. 자, 이렇게 광택이 나타나는 것도 자유전자 때문이지 모든 빛을 화장이 다른 모든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은백색 광택이 나타나요.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요. 자, 녹는 점도 매우 높아요. 녹는 점 비교해 보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원자 결정들 무지하게 높아. 그 다음에 이온 결합 화합물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이 금속 결합이죠. 뭐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보다 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거의 비슷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했을 때 원자 결정, 공유 결합 중에서 원자 결정, 그 다음에 이온 결정, 그 다음에 금속 결정,